쌍방울에 이어서 그 관계기업인 비비안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낮은 재고 회전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스캡티시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510억 원대로서 15.4%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적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매출원가가 근데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좀 내려갔고 판매관리비가 12% 증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은 65.4%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프트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3%로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스루프 환산 재고는 10%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은 더 상승했는데 나름 그 환산 재고가 10%뿐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옵니다. 수르픈율이 0.7% 그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이 12.3%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산성은 0.01포인트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535억 1,400만 원으로서 6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차이는 작습니다. 6,400만 원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이 회사도 가공비가 매우 작은 기업이고 제조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쌍방울과 거의 유사하게 모두 중국에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상품 매입식으로 들여와 가지고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그런 사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및 제품이 쌍방울과 똑같이 상제품을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93억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손익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꼭 재고 실사를 좀 하고 싶다. 이 재고 실사라는 것은 광의의 업무 감사나 마찬가지다. 과연 실체가 얼마나 존재할까? 과연 463억 원이라는 재고가 있느냐? 그게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 기업들은 위에 있는 재고 흐름 양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제품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상품하고 제품 중에서 상품이 2월 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올해 중국 공장으로부터 얼마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로 해서 얼마 남았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폐기한 게 있을 수 있고 타기정 대체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출고계가 얼마래서 기말 재고가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WCA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은 역방향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의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요. 재고 회전율은 6.6% 상승했고요. 스루픈율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근데 검증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4%가 아까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제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쌍방울과 반대적인 이 추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쌍방울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야만이 그게 원가 회계 손익이
납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그 하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도 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비안 거는 솔직히 그 스타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란제리 뭐 이렇게 그 가슴 가리개라고 그러나요? 브라자 뭐 이런 거 만드는 여성용 그런 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상품 매입 가격은 다 유사해야 될 텐데 왜 반대 현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의문수로 보입니다. WCI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이 언밸런스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 재고 회전율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양질의 기업은 이 매출채권 수금 속도나 그 다음에 재고 회전 속도나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납품을 하고서 수금하는 속도나 납품을 했으면 수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재고 회전율은 엄청 늦었는데 수금 속도만 빠르다. 그러면은 아까 그 재고 실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악성 재고가 그렇게 많다 이게요. 그 악성 재고가 장부상으로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실체가 있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내에 있는 재고니까 실사를 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조직 경험상 보면은 꼭 재고 실사를 이건 해야 뭐 이런 그 반중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재고 실사 확인 없이 뭐 장부 서류상으로만 판매 가격이 내려갔수 아니 제품가 매입 가격은 상승했군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성격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수금 지급 속도는 좀 내려갔지만은 뭐 똑같이 받은 속도만큼 주는 속도도 똑같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이 나고 막 그러는데도 왜 이 이자 부채율이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어디다 쓸 일이 있길래. 그러니까 이 재고가 증가를 하니까 재고에 돈이 잠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원인이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썼는데 이익은 난 거로 하지만 그 스루퍼상으로는 또 좀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 제품 가격만 공개를 했는데 대부분 뭐 내려간 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평균 한 4% 내려간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내수 판매 가격은 뭐 이게 이제 뭐 매당이라니까 의류 한 벌 파운데이션 란젤이다. 그러면 이제 공장도 출고 가격이겠죠. 12,438원짜리인데 이거 우리 여성들이 이 가슴 가리개 브라자라고 그러나요? 그거 얼마에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매 가격은 한 몇만 원 돈 주고 사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근데 수출은 5,000원 뿐이 안 되고요. 스타킹도 내수로는 3만 원 파는데 수출은 한 만 원도 안 돼요. 한 9,000원 뿐이 안 되고. 카바링사라는 게 이제 무슨 어떤 실 같은 것 모양인데 뭐 내수 가격하고 이게 수출 가격은 더 좀 비싸긴 하네요. 이쪽에서 볼 때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국내에 와서 비싸게 판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여윳돈을 대북 송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근거 없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상상 소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밑에 B루편에 원재료등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7.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0.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5억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나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조금 그 상품 매입 가격 포함해서 좀 내려갔죠. 그러면 이거로 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좀 내려갔나? 그러면은 손익계산에서 추정한 거와는 이것도 약간 모순이 되는 거죠. 약간이 아니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간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맞추면 뭐하냐?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쌍방울도 그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숫자를 잘 맞춥니다. 이런 것까지 틀리면은 아마 그 이 마피아 조직이라면은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재고자산 회전율과 슬픈율이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 인하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재고 실사도 해보고 싶다는 게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해보면은 모순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재고 실사가 전제 조건이다. 이런 그 논리식으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9억 원대가 나가서 전년도보다 6.9%나 감소했는데 직원 수는 오히려 4명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3,570만 원 했는데 8.8%가 임금이 깎인 거로 됩니다. 이렇게 임금을 깎이면서 인플레 시기에 이렇게 임금을 깎으면서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참 의문수인데요. 연간 한 4,46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보너스가 나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너스가 나간다면 이거보다는 좀 많이 받고 5천 정도 뭐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금을 깎이면서 같이 그 직원들이 조직에 충성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조폭 조직들도 월급 안 올려주면은 아마 그 충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계속 이상하게 자꾸 그 조폭 연관선이 있어가지고 경영의 역량을 좀 받고 있는 건가 하는 이제 소설을 좀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런 게 기업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판매 수수료가 이게 이제 여성용으로기 때문에 그 아니 그 이 속 그 내이기 때문에 이게 그 16.6%나 이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뭐한 10몇 프로 증가했으니까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판매 수수료도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그 다른 여러 가지 용역 뭐 이런 것 등에도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종합적으로는 탈중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많은 어떤 섬유 업종들이 그 베트남에도 많이 갔고 미얀마에도 많이 갔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갔고 근데 그 유독 그 이 쌍방울과 이런 그 옛날 남영이었죠. 그 에서 그 분리돼 가지고 비비안이라는 거로 또 이렇게 됐는데 유독 중국으로 발빠르게 나가가지고 돈을 좀 과거에 좀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그 이제 그 맛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탈 디커플링 해라 중국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1,600억을 3분기까지 달성했는데 연말까지 한 2천억 정도 하겠다. 요거를 또 이제 납품 가격으로 비유한다면은 아까 그 쌍방울은 그 10만 원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비비안은 그 관계 기업이면서도 매출이 더블되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20만 원의 납품을 하더라도 한 15,600원이 남는다. 그 재고가 25% 증가한다고 할 때. 그런데 15%를 증가한다고 아니 25%를 감소시킨다고 그런다면은 영업 손실 75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 문제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실제로는 적자를 상품 재고의 증가로 위장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입을 옛날 대우가 많이 그런 짓들을 했는데 그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들을 꾸며가지고 실제 그 분식 회계를 했던 그런 과거의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들로 따진다면은 그 수입 수출 서류 가지고 금융을 일으키고 뭐 이런 장난질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리소설 내지는 상상소설을 써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 원가회계 문제를 그 스루풋 회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은 금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아까 20만 원이었는데 18만 5천 원에 판매해도 충분히 그래도 손익분기점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매우 느린데 2회전 8.8% 증분을 못 시키겠냐, 노력을 좀 해서. 그러면은 21만 7,600원에 파는 걸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산해서 얘기하면은 2,176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은 183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재고를 8.8% 또 한다면은 똑같습니다. 그 계약했을 때. 왜냐면은 스루풋 회계는 그 재고 증감하고 이 영업이익 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도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재고 회전율 상승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주가를 보면은 이것도 거의 뭐 더블이 내려가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48%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13.46%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쌍방울이나 비비안이나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리스키 회피일 것 같다. 그러니까 쌍방울도 외국인 투자율이 거의 없고요. 여기 쌍방울은 아마 그 제로로 되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 금융 자본들이 그래도 글로벌적인 지식으로는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사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 이 작전 세력들이 꼭 이런데 유혹을 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보고, 근데 이 기업의 이 최대 주주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기업 사냥꾼적인 성격, 그런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비비안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